요즘 로봇 기술의 미래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클로봇입니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매출은 분명히 늘고 있는데 왜 수십억 원의 손실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유망한 기술 기업의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2025년 상반기 매출 127억 원. 작년보다 성장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아래 이 붉은 숫자들입니다. 영업 손실이 52억 원, 단기순 손실이 43억 원에 달해요.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은커녕 손실만 보고 있는 이 구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니, 기술은 이렇게 좋다는데 왜 돈을 못 벌고 있는 걸까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죠. 이 적자는 과연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위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클로봇이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그 핵심 경쟁력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클로봇은 단순히 로봇을 조립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들의 진짜 힘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봇의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자신들이 개발한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로봇 회사에 빌려주고 돈을 버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용해서 물류창고나 호텔 같은 곳에 로봇 서비스를 통째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들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이 바로 카멜레온인데요. 이걸 로봇들의 공용 자율주행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로봇이든 이 카멜레온만 탑재하면 알아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는 스마트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크롬스라는 클라우드 기반 관제 플랫폼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사실 로봇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가 제조사가 다르면 로봇끼리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였거든요. 크롬스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최대 100대의 각기 다른 로봇을 한 명의 지휘관처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죠. 자,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로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클로봇이 활약하는 주력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매출 구성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물류 자동화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뒤를 안내 로봇, 순찰 로봇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클로봇의 기술이 정말 다양한 산업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럼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아까 봤던 그 수십억 원의 손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숫자를 자세히 뜯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성장한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영업 손실 폭이 11%나 줄었다는 점. 네, 아직 적자인 건 맞지만 그래도 회사가 조금씩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바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단 6개월 동안에만 연구개발비로 무려 11억 원을 썼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R&D 투자는 클로봇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된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돈은 못 벌어도 괜찮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특별히 인정해줄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적자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클로봇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강점과 위험 요인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클로봇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지적 재산권. 이미 등록된 특허만 37건이고요. 지금 심사 중인 것까지 합치면 100개가 훌쩍 넘어요.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기술적 해자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죠. 한쪽에는 카멜레온, 크로누스 같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특허,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매출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대규모 적자와 과연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결국 클로봇의 이야기는 높은 성장성, 그만큼의 높은 투자,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높은 리스크. 전형적인 기술 성장주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과연 클로봇의 기술력이 지금의 재무적인 부담을 모두 감수하고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오늘 클로봇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를 함께 뜯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